안녕하세요. 나재민입니다. 찐따들은 대학이나 직장을 다니면서 간혹 이성과 연락을 주고받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찐따들은 학창시절 동안 이성과 대화는 무슨 카톡조차도 제대로 나눠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눈치가 없고 연락하는 것도 존나 이상합니다. 자, 오늘은 찐따들이 이성과 연락을 주고받을 때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자들은 여자 되게 좋아하는데 여자랑 술 마시는 것도 재밌고 여자들은 남자랑 노는 걸 왜 안 즐기지? 아닌데 나도 남자랑 놀고 술 먹으면 재밌던데. 그래, 그럼 술 마실래? 크크. 아니 크크나 술 끄는 유유. 아 진짜 크크. 건강 챙겨야지. 이응이응 키읔. 혼자 치킨 2마리 시켜먹는 중. 크크크. 뭐해? 크크크 오빠, 저 오빠가 뭐 먹는지 알고 싶지 않거든요? 크크크. 그럼 뭘 알고 싶니? 어휴 저한테 톡 좀 그만해주세요. 눈치 정말 없으시네요. 귀찮게 계속.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찐따이며 눈치는 좆도 없지만 끝맺음을 잘 알 줄 아는 유형입니다. 하지만 빠져야 할 때 안 빠져야 할 때 구분 못하고 1절, 2절, 뇌절까지 하는 유형도 존재합니다. 어떤 스타일인지만 크크크크. 연예인 중에 없음? 요즘엔 없는데 진짜. 그냥 없나? 그냥 기인 같은 사람? 오긴. 너도 롤충이었냐? 크크크크. 쥐엔장 믿고 있었다고. 크크크. 이 괴물지 유행어는 좀 마이너한가? 아니 크크크 웃긴 게 너 기인 팬이었냐? 나는 DRX 팬인데 크크크 기인보다 요즘은 솔직히 도란이 잘하는 것 같음. 도란은 확실히 탑신병자야. 크크. 뭐지? 뭔가 핀트가 안 맞아. 아 기인이랜다. 기한 말하고였어. 미안. 아 기안 말한 거였어. 크크. 기안 웃기지. 크크. 나훈산 나도 봐. 기안 84차 색깔 실화냐? 크크. 메모장으로 사용. 간장 계란밥 레시피 밥 2공기 어쩌고 저쩌고. 6플러스 VIP라 영화 쿠폰이 남네. 명당 재밌으려나 봄? 아니요 오빠 추석 잘 보내세요. 응 크크 너도? 햄이 큰 집 갔음? 아니요 이번에 안 내려가요. 안시성 조질까? 네? 아니요 유유 죄송해요. 자꾸 거절 크. 밀당충 미쳤네. 제가 오빠랑 밀당을 왜 해요? 왜 이상한 소리 하시는 거예요? 너 나한테 호감 있잖아. 추석 잘 보내라고 카톡한 거 민혁이랑 재원이한텐 안 했잖아. 크크크. 그건 그냥 할 말 없으니까 한 거고요. 저는 오빠한테 이런 소리 들을 이유 없고 엮이기도 싫어요. 맨날 제 인스타 스토리 염탐하시는 것도 싫고요. 뭔 소리? 염탐한 적 없는데. 인스타 기록에 다 남아요 스토리 보면. 이런 씨발 인스타 제작진 미쳤나? 그딴 기능 왜 만듦? 모르겠고요. 카톡 그만하세요. 그딴 식으로 말하지 마라. 나이도 어린 게. 디지몬 어드벤처도 안 본년이. 하지만 이런 찐따들에게도 선톡이 오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오빠 뜬금없을 수도 있는데 내일 영화 어때? 굿. 땡땡이가 보자는데 당연히 콜이지. 아 미안 땡땡 오빠한테 보낸다는 게 유유 소리. 그래. 나도 너인 줄 모르고 콜했다. 나 아는 애 중에 박땡땡이라고 있는데 너랑 이름이 똑같아서 걔랑 착각함. 난 걔인 줄 알고 콜한 거임. 이의응. 자, 오늘은 찐따가 이성과 카톡할 때 특징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카톡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발견했다면 당신은 발전 가능한 찐따입니다. 하지만 저게 왜 문제지? 라고 느꼈다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재민입니다. 과거에는 군대뿐만 아니라 대학교에서도 되도 않는 똥군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다행히 이런 똥군기들이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서 이슈가 되면서 현재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과거에 있었던 대학 똥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아까 사용, 압존법 사용, 문자나 톡할 때 끝에 점 찍기, 대답할 때 내 말고 얘라고 하기, 문자 카톡 너네들이 형 누나 거 일십 금지, 여자애들 화장 안 됨, 추리닝 입고 다니는 거 안 됨, 액세서리 안 됨 시계만 가능, 인사할 때 하던 거 멈추고 차렷 자세로, 눈 쳐다보지 말고 인사할 것, 번호 타고 문자 보낼 때 통성명만 하지 말고 약간의 멘트 붙일 것. 이렇게 되도 않는 똥군기로 트집 잡고 후배들의 자유를 빼앗았는데요. 대학 특성상 졸업 후 취업을 위해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하고 선배들의 조언을 들어야 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이 규칙들을 지키지 않으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동기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강제로 선배들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어떤 남자 선배가 자신의 위치를 빌미로 여자 후배에게 찝쩍거린 일도 있었습니다. 땡땡아. 네 오빠. 오빠라니 여기 오빠가 어딨어. 선배라고 해야지. 헤헤. 아 네 죄송합니다 선배님. 선배님도 아니지. 그냥 선배라고 해. 남이라고 하니까 너랑 나 사이가 너무 먼 사이 같잖아. 네 알겠어요 선배. 그래 잘하네. 이렇게 해야 욕 안 먹어. 나니까 이런 거 알려주지.
예, 감사합니다, 선배. 또 실수한다. 선배랑 카톡하면서 말 흐리는 거 아니야. 사실 내가 말하려던 게 오늘 너랑 2로 애들 우리 수업 강의실 지나가던데 인사 안 하고 그냥 지나가더라. 당연히 들어와서 인사하고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너희 많이 불리하다. 죄송합니다, 선배. 저희가 강의실 들어가서 인사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괜찮아. 하나씩 배워가면 되지. 해해. 내가 애들한테 잘 말해둘게. 감사합니다, 선배. 그냥 말로만. 고마우면 밥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럴게요. 제가 밥 살게요. 아니야, 농담이지. 아직 땡땡이가 농담을 잘 모르는구나. 당연히 선배가 사는 거지. 네, 감사합니다, 선배. 이 정도야 선배로서 당연한 거지. 좋아, 기분이다. 오늘부터 오빠라고 불러. 네, 오빠. 이게 찐따들에게 권력을 줘선 안 되는 이유입니다. 학창 시절엔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진들을 보고 눈살찌 뿌리며 왜 저래? 했던 행동들을 막상 자기가 권력을 쥐자 자신의 위치를 남용하는 내로남불의 행동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저런 똥군기 선배들을 참교육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야, 아까 점심시간 때 나왔지? 근데 왜 인사 안 하냐? 존나 쳐돌았나 병신이? 저번 OT 때도 안 나오고 살만 났다 그치? 선배 말이 존나 개같이 보이나봐. 시발 또 읽었는데 대답 안 하네. 쳐돌았나 진짜. 내일 1819 전부 집합이다. 라는 카톡이 커뮤니티에 올려졌습니다. 근데 후배인 줄 알고 쌍욕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13학번 까마득한 선배였습니다. 그래서 그 선배는 13학번 동기들에게 카톡을 합니다. 여튼 걔 때문에 볼 일이 생겨서 13학번 애들 좀 와줄래? 귀찮은데 왜? 해. 뭔데 씨 쳐돌았네 크크크크. 크크 나도 좀 당황했음. 내일 가서 머리 박으려고? 응응 받고 대기 타게. 개꿀잼이겠네 크크. 오케이 시간 남는 애들 모아볼게. 그렇게 다음날이 되자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좋은 아침입니다.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선배님 말씀대로 오실 때까지 머리 박고 있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선배님. 머리 박다가 탈모 걸렸습니다 선배님. 선배님 빨리 와주십시오. 머리 다 빠집니다. 선배님 살려주십시오. 선배님 읽었는데 대답이 없으십니다. 13학번 후배들 너무 힘듭니다. 선배님. 17 선배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선배님을 위해 대합강에 붙였습니다. 선배님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배님 그러지 말고 빨리 오셔서 저희 좀 일으켜 주십시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결국 강에 쉬는 시간에 개왔는데 내가 과사로 데리고 가고 우리 동기들도 과사로 다 뛰어와서 늦어서 죄송합니다 선배님. 이지랄하니까 결국 울었음 크크. 우리도 같이 선배님이 우신다 흐엉하고 우는 소리네. 나중엔 숨도 못 쉬게 울더라. 좀 불쌍했음. 자, 오늘은 대학 똥군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선배와 후배 간의 예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선배라는 위치를 남용해선 안 되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재민입니다. 자신이 찐따인 걸 누구보다 가장 잘 알지만 괜히 부정하고 싶고 나재민 찐따 영상을 보면서 난 그래도 저런 녀석들하고는 달라. 하며 도찐개찐이면서 급을 나누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자, 오늘은 자신이 찐따인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5개의 문항이 나올 텐데 자신은 몇 개가 해당되는지 세어보면서 영상을 봐주세요. 1. 일베 DC 인사이드 계정이 있거나 단 한 번이라도 글을 써본 경험이 있다. 간혹 애들이 찐따한테 일배하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일배한다고 말하면 조리돌림 당할 거 뻔히 알기 때문에 실시간 베스트 실배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거 좆도 모르는 인싸들은 일배든 실배든 똑같이 봅니다. 근데 사실 일배랑 실배 둘 다 합니다. 2. 최근 온 카톡 5개 중 3개 이상이 광고다. 찐따들은 개인적인 카톡이 올 경우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5개 중 3개는 광고 문자입니다. 심지어 나머지 2개도 엄마의 밥 먹었냐는 카톡이거나 같은 찐따 친구의 카톡이거나 친형의 학교에서 왜 아는 척하냐는 카톡입니다. 3. 편하게 지내는 여사친이 단 한 명도 없다. 편하게 지내는 여사친뿐만 아니라 불편하게 지내는 여사친조차도 없습니다. 4. 최근 3개월간 이성과 사적인 만남을 가져본 적이 없다. 5. 모태솔로이다. 혹시나 유치원 때 여사친하고 소꿉놀이 하면서 잠깐 아빠 역할을 맡았다거나 되도 않는 랜선 연애로 정신승리하는 찐따도 존재할 텐데 그건 안 쳐줍니다. 6. 내가 산 옷보다 엄마가 사준 옷이 더 많다? 찐따는 자기 스스로 옷을 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방구석에서 게임하면서 샷건 치고 있는 아들 대신 시장이나 백화점에서 옷을 사옵니다. 7. PC방 제외 주말에 집에 있는 횟수보다 나가는 횟수가 더 적다. 8. 길을 지나가다 같은 반 인싸 친구가 멀리서 걸어오는 걸 보고 마주치지 않으려고 걸어가는 방향을 바꾼 적이 있다. 찐따들은 지나가는 길에 인싸들을 마주치면 왠지 모르게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원을 가리기 위해 고개를 딴 쪽으로 돌리거나 손을 보는 척하면서 빠르게 지나갑니다. 비가 온다면 우산으로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9. 점심시간에 같이 밥 먹는 무리를 놓쳐 굶어본 경험이 존재한다. 찐따들도 같이 다니는 무리가 하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에 선생님의 심부름을 하거나 딴짓을 해서 무리를 놓치게 된다면 같이 먹을 친구도 없고, 혼자 급식실에서 밥을 먹는다면 일진들의 표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밥을 그냥 굶습니다. 10. 자기를 만만하게 보거나 꼽을 주는 일진이 존재한다. 11. 이 테스트 하면서 기분이 좋겠다. 12. 나재민 영상이 알고리즘에 뜬다. 13. 나재민 영상을 3번 이상 본 적이 있다. 14. 솔직히 이거 걔 억지인 거 맞긴 한데 곧 댓글로 부들부들 될 예정이다. 15. 체크한 것 중 솔직히 코로나 핑계 대거나 합리화하고 싶은 게 하나라도 있었다. 자, 이렇게 15개의 문항을 보셨습니다. 결과도 보셔야죠. 0에서 1개 인싸입니다. 2개에서 4개 일반인입니다. 5개에서 7개 찐따입니다. 8개에서 10개 개찐따입니다. 11개 이상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은 찐따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은 몇 개 나오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재민입니다. 우리 찐따들은 눈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데도 꼭 눈치 없이 오늘 뭐 했어? 영화 보러 갈래? 등등 끊임없이 카톡을 보내며 질척대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여자가 관심 없을 때 남자에게 하는 행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보고 공감된다 생각하면 그 여자분께 연락 그만하세요. 관심 없는 겁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유형으로는 연락을 하면 대화를 길게 이어나가려 하기는커녕 답장 속도 존나 느리고 단단만 합니다. 인스타 현알인데도 답장이 없습니다. 약속을 잡으려고 해도 다음 주에는 아플 예정이라느니 어제는 강아지 기일, 오늘은 고양이 기일, 내일은 너 기일, 이딴 말 같지도 않은 핑계로 만남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만약 같이 과제를 해야 한다던가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절대로 혼자 오지 않고 친구를 동반하여 남자를 만나러 갑니다. 하지만 여자들의 이런 회피 능력에도 어쩔 수 없이 단둘이 만남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여자들이 관심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자는 관심이 있는 남자와 만날 때는 짧은 만남에도 풀 메이크업을 하고 옷까지 다 차려입습니다. 자신의 안 좋은 습관들을 그 남자 앞에서는 하나하나 신경 쓰며 자제하려고 하죠. 하지만 관심이 1도 없는 남자와 만날 때는 이미지를 챙길 필요가 없으니 쌩얼에다가 모자만 쓰고 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더라도 여자의 눈은 항상 휴대폰으로 향해 있고 대답은 단답만 하며 리액션으로도 굉장히 어색한 웃음을 짓습니다. 거의 심심이 같은 채팅봇과 대화하는 거랑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심심이는 질문이라도 하는데 당연히 상대방은 나에게 관심이 좆도 없으니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신체 접촉을 극혐하며 빚을 지는 걸 싫어합니다. 카페나 식당을 가서 계산을 할 때 오늘은 내가 살게. 다음엔 너가 사.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살게요. 같이 다음에 또 만날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잘해주는 건 여자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라는 걸요. 관심 있는 남자라면 빚을 져서라도 한 번 더 만나려고 하지만 관심이 없다면 도와주려고 해도 칼같이 거절합니다. 저렇게 행동으로도 알 수 있지만 질문 하나만으로도 여자가 자신에게 관심 있는지 없는지 알아내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바로 연애 안 하냐는 질문입니다.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면 그러게요, 인연이 안 생기네요. 같은 이유를 말해주지만 관심 없는 남자에게는 남자엔 관심 없어요. 라거나 종교 때문에 남자 못 만나요. 라며 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남자한테 관심 없는 여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라서 관심 없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연락하는 여자, 아니 남자에게 관심 없을 때 하는 행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알아보지 않더라도 이미 이 여자가 나에게 관심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들을 애써 부정하거나 지금은 나에게 관심 없더라도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여자 없지. 라는 병신 같은 소리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자가 나무입니까? 왜 자꾸 찍으려고 하나요? 여자들이 저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 미련 갖지 말고 포기하세요. 좋게 끝날 거 온갖 쌍욕 박히고 차단당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재민입니다. 오늘은 친해지기 싫은 사람 유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몸에서 냄새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인간형 질퍽입니다. 자신의 몸에서 냄새가 나는 걸 전혀 인지를 못합니다. 언제 빨았는지 모를 쾌쾌한 옷냄새와 땀냄새 같은 시궁창 냄새로 모두를 피하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얘가 가까이 다가오면 자리를 피해버리면 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들과 대화를 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마스크를 낀다거나 겨우겨우 표정 관리를 하며 필사적으로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콤보로 입냄새까지 더해진다면 이들과의 대화를 버티기란 군대 화생방 체험보다 어렵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형에는 숨겨진 유형이 하나 더 존재합니다. 바로 냄새 날 것 같이 생긴 유형입니다. 이들은 실제로 냄새가 나지 않아도 떡진 머리와 더러운 피부, 뚱뚱한 몸 같은 외적인 요소로 친구들에게 쟤 뭔가 냄새 날 것 같이 생겼어. 라는 반응을 자아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도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오 부리는 사람입니다. 이 유형은 학창 시절에는 친구들에게 동경과 많은 관심을 받았을지 몰라도 성인이 되어 대학교에 가거나 사회생활을 하게 된다면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보통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서 철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과거의 미성숙한 버릇들을 고쳐나가죠. 하지만 이 유형은 과거의 영광을 잊지 못하고 계속 가오를 쳐부리며 남에게 피해를 줍니다. 술 먹다가도 싸우고 길 가다가도 싸우고 밥 먹다가도 싸우고. 근데 웃긴 건 맨날 개털립니다. 또한 과거에는 친구들에게 동경이 담긴 시선을 받았을지 몰라도 지금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또 시작이네. 와 같은 혐오의 눈초리를 받습니다. 이 유형에도 또 다른 유형이 더 존재합니다. 학창 시절에 개찐따였다가 대학교에 가서 신분 세탁을 위해 가오를 부리는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어줍잖은 가오 부리며 일진이었다느니 17대 1로 맞짱 뜬 적 있다느니 센척 오지게 하지만 대학 동기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17이었고 개처 맞은 찐따라는 걸요. 세 번째로는 지나치게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이 유형은 손해보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술자리일 때 그냥 더치페이 하면 되는데 꼭 자기는 안주를 안 먹고 소주 한 병 먹었으니 5,000원만 내겠다느니 잠깐 차로 집에 태워줄 때 기름값 얼마 나왔으니 얼마 내놓으라며 융통성 있게 넘어가면 될 걸 굳이 돈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지인들이 이 유형과 같이 노는 걸 싫어합니다. 심한 경우는 야, 말 안 하니까 안 보내주길래 참다가 말하는 거야. 3개월 17일 전에 우리들 밥 먹은 거 내가 김밥 한 줄 덜 먹었으니까 1,300원 보내줘. 이러한 극한의 째째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는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이 유형은 매사에 다 부정적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모릅니다. 자기 딴엔 정당한 비판이라고 하는데 그 비판의 방식이나 수위를 조절 못합니다. 공격적인 말투가 쿨한 것인 줄 압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덥다라고 말하면 보통 사람은 그럼 카페 가서 에어컨 바람이나 쐴까? 이런 식으로 말하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여름이니까 덥지. 그럼 춥냐? 이지랄하면서 대화의 맥을 끊어버립니다. 당연히 친구와의 연도 끊겨버립니다. 이렇게 친해지기 싫은 유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럼 반대로 친해지고 싶은 사람 유형도 알아볼까요? 긍정적인 사람, 배려해주고 착한 사람, 이런 당연한 것들 빼고 한 가지만 말하자면 바로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말하는 여유 있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라거나 여유증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유형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에 자존감도 높고 열등감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기에 타인을 품을 줄도 압니다. 그렇기에 말을 할 때도 자신감 있고 자기 관리도 깔끔하고 조급해하지도 않으며 아무 이유 없이 남들이 시비를 걸어도 여유롭게 잘 받아칩니다. 이런 사람들을 남들이 볼 때 친해지고 싶다고 대부분 말합니다. 가끔 찐따 구독자들이 찐따 탈출 어떻게 하나요? 라며 댓글을 다는데 물론 지금 학교에서 개찐따로 낙인이 찍혀있는 상태라서 가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던 친해지기 싫은 유형 중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면 고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여유로운 사람이 된다면 다른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입학해서는 분명 찐따 탈출이 가능할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재민입니다. 나재민 채널을 운영하는 편집자 또한 저와 같은 찐따 출신인데요. 오늘은 나재민 편집자의 학창시절 학교에서 당했던 괴롭힘의 유형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이면서 많이 당했던 것은 바로 등에 포스트잇을 붙이는 것입니다. 일진들이 포스트잇에 섹스킹, 나는 병신입니다, 한 대 때려주세요 등등을 적은 뒤 몰래 붙이는 것이죠. 그냥 등에다 대놓고 붙이는 것은 티가 나기 때문에 찐따가 보통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을 때 살며시 붙이거나 복도를 걸어가고 있을 때 어깨동무를 하거나 툭툭 건드리며 장난을 치며 자연스럽게 붙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포스트잇을 붙이고 복도를 돌아다니게 된 찐따. 마치 자신이 찐따라는 것을 학교 전체에 스스로 광고를 하게 되는 대참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지우개 가루를 던지는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보통 쉬는 시간보다는 수업 시간에 많이 당하는 괴롭힘입니다. 이것은 운빨이 중요한 괴롭힘인데 보통 찐따가 구석자리 그리고 찐따 바로 뒷자리에 일진들이 앉게 됐을 때 주로 겪는 괴롭힘입니다. 일진들이 지우개 가루를 뭉쳐 찐따의 뒤통수에다가 던지기 게임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찐따는 지우개 가루를 맞고도 모른 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우개 가루를 쳐맞은 뒤 움찔거리는 반응을 보인다면 일진들은 더욱 낄낄대며 장난의 강도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지우개를 맞고 절대 뒤돌아서 일진들을 쳐다보면 안 됩니다. 뒤를 봤을 때 일진과 눈이 마주치면 뭐 씨발 찐따 새끼야 불만 있냐? 라는 폭언과 함께 일진의 분노 게이지를 상승시키는 대참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음 쉬는 시간대 교실 뒤편은 스파링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안경에 자물쇠를 차는 유형입니다. 찐따들은 쉬는 시간에 일진들의 표적이 되는 걸 피하기 위해 엎드려 잠을 자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일진들의 레이더망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만약 자는 동안에 안경이 밖에 있다면 안경에 자물쇠를 걸어버리는 일진들이 존재합니다. 이것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업 시간에 안경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수업에 집중을 하지 못해 성적에도 악영향이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악랄한 일진은 자신이 NPC가 되어 찐따에게 안경에 자물쇠를 끼우며 퀘스트를 남기는 유형입니다. 이번 수업 시간까지 이 자물쇠 비번 못 풀면 뒤진다. 실시. 이런 퀘스트를 받은 찐따는 수업 시간에 열심히 자물쇠를 풀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문제는 선생님께 이 상황이 발각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너 집중 안 하고 수업 시간에 뭐 하는 거야? 갖고 나와봐. 이게 뭐야? 누가 여기다 자물쇠를 채웠니? 라는 선생님의 말씀에 땡땡이가요. 라고 사실대로 말한다면 쉬는 시간에 뒤지게 얻어터질 걸 알기 때문에 찐따는 눈물을 머금고 제가 실수로 잠 꿨는데 비번을 까먹었어요. 라며 본인이 스스로를 공개 처형시켜버려야 하는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모자에 쓰레기를 버리는 유형입니다. 찐따들이 모자 달린 패딩이나 후드티를 입고 오는 날에는 일진들의 공용 쓰레기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착한 일진들은 찐따 모자를 몰래 뒤집어 놓고 모른 척 하는 정도로 끝나지만 여기다 쓰레기를 버리는 일진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찐따는 모자에 쓰레기를 주렁주렁 달고 복도를 걸어다니며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는 참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자, 오늘은 편집자가 당한 괴롭힘 유형들을 알아봤습니다. 더 있지만 이걸 편집하는 편집자의 정신건강을 위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